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동 파트 발표를 진행하게 될 태성SNE 김태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몇 년간 플런트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버전 대비 최신 버전의 엔시스 플런트가 얼마나 더 좋아졌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엔시스에서의 CFD 개발 방향성까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엔시스 CFD 오버뷰에서는 엔시스의 CFD 제품들의 포지션 등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주 내용인 플런트의 개선 사항을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용 편의성, 속도, 정확도 이 세 가지는 엔시스에서 플런트에 대한 주요 개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으로 직접 플런트의 GUI 및 개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CFD의 메인 툴에는 플런트와 CFX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 툴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엔시스는 각 제품의 개발 방향을 정해 포지셔닝을 달리하였습니다. CFX의 큰 장점 중 하나인 터보 머시너리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터보 머시너리 전용 툴인 블레이드 모델러, 터보 그리드, 비스타 TF 등과 연계하여 펌프, 팬, 컴프레서, 터빈 등 전반적인 회전체 해석을 더 쉽게 해석하고 이에 적합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해를 얻고 전용 포스트 기능들로 인해 포스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플런트는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모든 유체 부분에 대응하도록 포지셔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GUI 등의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플런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시스 CFD 관련 라이센스 체계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CFD 프리미엄과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는데 CFD 프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CFD 프로는 처음 CFD를 접하는 분들에게 보다 쉽고 빠른 해석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라이센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범용 툴인 플런트의 GUI와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상유동, 반응, 비정상 해석 등의 어드밴스드한 해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류동 해석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키지입니다. CFD 프리미엄은 앞서 소개한 플런트와 CFX가 포함되어 어드밴스드한 해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FD 엔터프라이즈는 CFD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폴리플로우, 펜사바이스 등의 제품 등이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해석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위 세 가지 중 선택하여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편의성 부분입니다. 플런트는 범용 툴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도와 범용성 등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증명하였으나 사용자 편의성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쉽게 플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GUI 및 워크플로우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FD 해석을 진행할 때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메쉬, 솔빙,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플런트에서는 이 4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지오메트리는 디자인 모델러, 메쉬는 워크벤치 메싱, 솔빙은 플런트, 포스트는 CFD 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각 프로덕트별로 진행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처음 플런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서로 다른 4개의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고 각 연계에 대한 불편함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에 엔시스에서는 싱글 윈도우 워크플로우를 목표로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GUI를 가진 하나의 창에서 앞서 말씀드린 4단계를 모두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플런트에서 지오메트리나 메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플런트 메싱의 화면입니다. 플런트 메싱을 이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지오메트리 작업과 메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오메트리를 임포트하고 서페이스 메쉬 작업을 하고 유동장 생성부터 볼륨 메쉬까지 워크플로우를 따라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메쉬가 완료되면 플런트를 구동하기 위해 별도로 저장 후 불러들이는 작업이 아닌 상단에 스위치 투 플런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플런트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이 아닌 현재 창에서 전환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GUI 등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런트에서 솔빙 후
포스트까지 동일한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싱글 윈도우 워크플로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창에서 지오메트리부터 포스트까지 워크플로우를 따라하기만 하면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런트 메싱을 이용하여 지오메트리와 메시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상을 새로 만들거나 형상 자체의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없이 ANSYS CFD 프리미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 가능하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모델러 특성을 살려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형상 클린업 및 볼륨 추출 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은 볼륨 추출을 한 후 그리고 경계 조건을 입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신 버전의 플런트 GUI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좌측 트리 메뉴, 상단 리본 메뉴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아이콘 등의 활용으로 보다 직관적이어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별도 옵션을 이용해 다크모드를 활성화한 화면입니다. 그래픽 창도 보면 뭔가 좀 더 수려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데모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 윈도우 워크플로우를 위해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은 플런트 메싱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생겨난 툴이 아닌 과거에도 있었던 티그리드를 계속 발전시켜와서 플런트 메싱으로 변경된 것인데 이전부터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가졌지만 사용자 친화성이 떨어져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하기 위해 워크플로우 형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의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그림을 확대시켜 봤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단계씩 진행하게 되고 설정이 완료되면 체크 표시가 떠서 진행사항 또한 알기 쉬워졌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세 설정은 그 아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메뉴를 다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선택 방식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부분을 가능한 한 줄여 쉽고 빠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플런트 메싱에서는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클린업이 된 형상을 사용하는 워터타이트 지오메트리이고 클린업이 되지 않은 지저분한 형상에 적합한 포인트 토일런트 메싱이 있습니다. 이 중 워터타이트 지오메트리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런트 메싱의 GUI입니다. 좌측 상단에 워크플로우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면 기본적인 플로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정이 되지 않아 모두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데 각 단계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설정하면 번개 표시에서 녹색 체크 표시로 변경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플로우는 먼저 형상을 임포트하게 하고 서페이스 메시를 작성 후 유동장 생성, 마지막으로 볼륨 격자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페이스 메시 생성 후 경계 조건에 대한 이름 및 타입을 부여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서페이스 메시 생성 후 크리에이트 리전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내부 유동장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 격자까지 생성을 위해서 레이어 설정과 격자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 예제에서는 폴리 헥사코아 메시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선택과 값 입력만으로 양질의 볼륨 격자까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상단에 스위치 투 솔루션을 클릭하면 플런트 메뉴로 전환됩니다. 포인트 토일런트 메싱의 경우 형상 클린업이 되지 않은 형상에 적합합니다. 플런트 메싱에서는 랩핑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형상이 찢어지거나 구멍 등이 있어도 형상 전체 표면을 랩을 감싸듯 가상의 표면을 만들어 서페이스 메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는 메싱뿐 아니라 플런트 솔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멀티페이스 모델 설정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 메뉴가 모두 창 하나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델 설정, 각 페이스 설정, 상세 설정 등이 다 별도 창에서 진행되어 매우 불편했고 가끔 하나씩 빼먹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창에서 워크플로우 형태로 좌측 모델 설정부터 우측으로 하나씩 설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엔시스가 펜사바이스를 인수하고 펜사바이스 기능의 일부를 플런트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플런트 아이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플런트 아이싱에서는 흔히 생각하는 결빙 해석뿐 아니라 착빙, 얼음의 성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체 해석 및 액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플런트 아이싱의 유체 해석 중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각도별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메뉴입니다. 과거에는 이 역시 슬라이딩 메쉬를 이용하던지 여러 개의 케이스를 만들어 진행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아이싱의 본 기능인 얼음이 착빙되고 성장하는 것도 워크플로우 형태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베타 모델이나 TUI에서 모델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멀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메뉴를 하나의 창으로 모아 더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 페이지까지는 플런트에서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모델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각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엔시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툴킷, 즉 ACT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사용자들은 다양한 해석보다는 특정 해석 대상에 대해 경계 조건이나 형상 등을 조금씩 변경하며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 ACT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많이 쓰는 기능만 별도로 사용자화하여 GUI 및 해석 워크플로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ACT를 이용하여 혈관 유동 해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든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별도 GUI로 만들어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를 불러드리고 격자 생성 및 해석을 위한 설정, 그리고 포스트에 이르기까지 특정 해석에 필요한 메뉴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랭귀지를 알아야 하고 이런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경계 조건 등의 컨스턴트한 값이 아닌 특정 함수로 된 값을 넣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프론트에서는 UDF나 프로파일을 이용하였습니다. UDF는 파워풀하지만 컴파일러 설치가 필요하며 C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많은 사용자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프로파일은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이 많았습니다. CFX를 사용해본 유저라면 아마 아실만한 내용일 텐데요. 익스프레션이 플런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함수값이나 특정 프로파일에 나타내는 형태의 인풋값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 조건값 입력하는 창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직관적인 수식의 형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플런트에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넌컨퍼플한 격자를 가져올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인터페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페이스를 매칭해서 직접 네이밍하고 하나씩 매칭시켜줘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인터페이스의 수가 많을수록 상당히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플런트에서는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별도 경계 조건 타입 변경도 없이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FD의 경우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 계산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및 수렴 파악 등을 위해 별도 툴을 이용하여 계산 장비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플런트 리모트 클라이언트는 이처럼 배치 잡으로 돌린 계산에 대해 로컬 장비에서 계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레지듀얼이나 모니터 플락 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컨투어나 벡터 오브젝트 등의 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솔 창은 당연하고 여러 개의 솔버와의 연결도 가능하여서 계산을 중지하고 간단한 경계 조건 변경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부분은 매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플런트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속도라고 하면 계산 속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은 격자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격자 내용과 계산 속도 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런트 매싱에서는 세 가지 격자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에도 플렉시블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테트라헤드랄. 이런 테트라 격자의 장점은 살리되 격자 수를 줄이고 격자 품질 부분을 더 개선한 폴리헤드랄. 공간 부분의 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헥사코어가 그것입니다. 엔시스는 더 빠른 해석을 위해서 새로운 격자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폴리 헥사코어란 격자인데요. 말 그대로 폴리헤드랄과 헥사코어를 혼합한 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헥사코어 메쉬는 폴리와 헥사코어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격자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복잡한 형상에도 높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고 트라이프리즘에 비해 격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폴리프리즘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품질은 좋으면서 솔빙 타임은 줄일 수 있도록 헥사코어 격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격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폴리 헥사코어 격자라고 하는데요. 폴리프리즘 격자와 헥사코어 격자가 합쳐지는 부분에서 노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시스는 모자이크 메쉬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격자를 컨포멀하게 연결하는 폴리 헥사코어 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 헥사코어 격자 자체만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좋은 점은 병렬 격자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프론트 메싱에서 제공하는 다른 메쉬들은 프리즘 격자를 제외하고는 병렬 격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 헥사코어의 경우 병렬 격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없이 기존 격자 생성 대비 훨씬 더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약 3천만 개의 격자를 폴리 헥사코어로 넣었는데 걸리는 시간을 병렬 코어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일 코어 사용 시에도 기존 테트라 격자 대비 더 빨랐지만 멀티코어를 이용할 경우 10배까지도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병렬 코어 대비 솔버의 계산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2만 9,024코어까지 약 90%의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많은 사용자분들이 우리가 10만 코어까지 쓸 일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많은 코어를 쓸 일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코어당 효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코어당 100만 개의 격자가 제대로 된 효율을 가졌다면 현재는 코어당 수만 개의 격자를 사용해도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푸시는 문제가 200만 개의 격자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2코어 이상에서는 좋은 효율을 보이지 못했으나 현재 버전에서는 수십 개 코어에서도 높은 효율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대부분 클라우드가 당연히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엔시스도 역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장비만 빌려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없는 경우에는 별도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영업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확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버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심플 스킴 대신 수도 트랜지언트 스킴을 디폴트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CFX의 기술을 활용하여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접목시켜 대부분의 정상 상태 단상 문제에 대해서 수렴 및 속도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멀티페이스에서도 강건성 증대를 위해 최적화된 설정 값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줄여 오류를 줄였고 트랜지언트 해석에서 사용하는 어댑티브 타임 스태핑 옵션 등을 일부 개선하여 에러 등을 줄였습니다. 수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해오던 해석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모델 및 기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이는 좌측 영상은 댐 브레이크 해석으로 댐이 무너졌을 때 수면의 거동을 추적하기 위해 VF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한 해석입니다. VF 모델 특성상 생성한 격자보다 작은 물방울 또는 물의 표면을 캡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의 거동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이나 거동을 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은 격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측 영상은 초음속 유동인데 샥 웨이브를 캡처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샥이 생기는 위치의 압력 변화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 더 작은 격자가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석 목적이 샥이 생기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인데 해석 전에는 어디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격자가 많이 필요한 곳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주변보다 더 작은 격자가 필요한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석존의 격자를 작게 가져간다면 해석 시간이 너무 증가하게 되므로 메쉬 어댑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값의 정도를 따라서 격자를 찾고 리파인을 하는 기법인데
기존 테트라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최신 버전에서는 폴리헤드랄 격자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푸마 폴리헤드랄 언스트럭처드 메쉬 어댑션입니다. 당연히 폴리헤드랄 격자에서 가지는 장점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존 테트라헤드랄 격자에서 어댑션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난류 모델인 제너럴라이즈드 K 오메가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명 개코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존 투이케이션 모델인 K 입실론과 K 오메가를 주어진 개수를 사용해서 모든 흐름에 적합하게 튜닝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튜닝을 통해 K 입실론 스탠다드의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SST K 오메가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수를 튜닝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해석 결과의 전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튜닝을 위해서는 개수값 설정을 위해서 실험값 등이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스프레이 등의 액적 분사 시뮬레이션의 경우 분사되는 시점은 VUF로 표현을 하게 되지만 드랍렛이 되어지는 부분은 DPM으로만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즉 이것을 한 번에 모사하지 못하고 나눠서 VUF 해석, 그 다음에 DPM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모두 모사하기 위해 보프2 DPM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프2 DPM 모델은 노즐의 흐름과 물방울의 초기 형성에서는 VUF 모델을 사용하고, 방울이 너무 작아져서 분해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감지하여 DPM 입자로 전환되어 계산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모사할 수 있습니다. 형상 최적화를 위한 어드 조인트 솔버 모델입니다. 어드 조인트 솔버의 경우 일반 최적화 방법인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닌 지정한 형상 자체를 메쉬 모핑으로 변경하여 최저값을 도출합니다. 최소의 시뮬레이션 실행으로 수정된 격자를 CAD로 다시 내보내는 것까지 가능하므로 형상 최적화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시스템 레벨 해석입니다. 점점 업계에서는 단품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에서의 해석을 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은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수초 만에 해석을 진행하는 시스템 레벨에서 같이 해석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런트에서는 롬 모델 생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롬 모델을 만들면은 일반 3D 해석에 비해 1000배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변경된 플런트의 GUI 및 그리고 포스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최신 플런트의 GUI입니다. 배치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여 검은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트리 메뉴와 상단 리본 메뉴에서는 아이콘을 사용해 해당 메뉴에 대한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본 데모를 통해 개선된 사용 방법 및 포스트 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작 등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변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플런트를 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형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상단 리본 메뉴 등을 이용해서 메쉬 디스플레이 창을 활성화한 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트리 메뉴에서 바로 디스플레이를 하시면은 이렇게 창에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세련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반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페이스의 색깔로만 인렛과 아웃렛을 구분했었는데요. 지금은 화살표를 표현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로 인렛과 아웃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이제 그래픽 창에서 바로 이제 형상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플레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크리에이트 서페이스 플레인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팝업 메뉴로 바로 플랜 서페이스가 뜨고 원하는 플랜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ZX 플랜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밑에 보이시는 값을 조정하여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서페이스의 개수를 여러 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창에 여러 개수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간격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3개의 서페이스를 0.3m 간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서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트리 메뉴로 가면은 생성한 플랜이 확인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다 클릭을 한 후에 한 번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디스플레이.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서페이스만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베리어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컬러 바이에서 템퍼러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컨투어처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지금 약간 좀 어둡게 나오는데 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뷰 라이트에 가서 유즈 뷰 벡터를 통해서 이렇게 환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컨투어와 그다음 플랜 생성까지 쉽게 했는데요.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씬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씬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새로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씬에 가서 지금 제가 생성한 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씬 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생성한 컨투어뿐만 아니라 메쉬 부분도 같이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메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를 80으로 하고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보신 것처럼 메쉬와 제가 이전에 생성한 컨투어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들로 타입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패스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바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래픽 창이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다른 메뉴들도 서로 연계하여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훨씬 쉽고 편한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창들을 좀 정리하고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모양으로 해서 세이브 픽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여러 가지 포맷을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이 있고 여러 가지 스케일을 통해서 사진 사이즈 및 그 다음에 혹은 커스텀이 아닌 원하시는 4K, 2K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그냥 여기 기본 나와 있는 세팅과 400%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이전 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놨던 창들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플레이백 기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트랜지언트 해석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세팅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세팅을 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플레이백 기능을 통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가면은 이 부분을 저장을 할 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P4, AVI, MOV, MPEG 등 상당한 여러 웬만한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PS라고 이거는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1초당 몇 프레임을 재생을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프레임이 30프레임인데 만약에 FPS를 15프레임을 한다면은 약 2초의 동영상을 생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 컬러 맵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컨투어로 가서 한번 지금 컨투어 템퍼러처를 디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맵 설정을 할 건데 별도의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래픽 창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우측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메뉴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닌 직관적으로 그래픽 창에서 내가 보이는 곳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 바로 클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우측 아래 모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컬러 맵 설정 창과 동일한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모니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이런 모니터 플랫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웃렛 템퍼러처를 우리가 계산하는 도중에 플랫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플랫을 통해서 다시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래픽을 이렇게 팝업창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가지는 장점은 한 번에 우리가 창을 이렇게 여러 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팝업 창으로 하면서 여기서 세이브 픽처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컨투어 그림과 그 다음에 모니터 그림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경계 조건을 우리가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메쉬를 다시 한번 좀 디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를 디스플레이를 하고
지금 경계 조건 인렛 아웃렛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직관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인렛을 바로 여기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팝업 창으로 벨로시티 인렛의 속도값과 온도값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추가적으로 더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모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속도나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로즈를 하고요. 나머지 것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개의 경계 조건을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예제는 인렛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멀티 에디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인렛 1과 인렛 2가 동시에 설정이 됐고요. 이 값이 동시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5m/s로 되어져 있는 값을 3m/s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어지면은 인렛 1과 인렛 2의 속도가 전부 다 3m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계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경계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룹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트리 메뉴에서 각각을 확장을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타입별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룹화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룹 바이를 어드저스트로 바꾸면은 컴포넌트 형의 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컴포넌트가 결국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개의 컴포넌트별로 각각이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지금 4개의 솔리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선택된 컴포넌트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 물성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료 물성치에서 에디트를 하는데, 우리가 서머 컨덕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시와이즈 리니어라는 기법입니다. 몇 개의 포인트를 두고 그 각각의 포인트별로 그 온도값에 따른 서머 컨덕티비티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단순히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졌던 게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장점이라면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숫자 값만 입력을 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316이 대신에 0.316이라는 것을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면은 직관적으로 이게 잘못되어진 값이 입력됐구나 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비슷하게 익스프레션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에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상단에 익스프레션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익스프레션에 지금 x값에 들어가는 민값과 맥스값을 가상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0.01에서 0.076까지 설정을 하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이 들어갔을 때 익스프레션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바로 익스프레션이 들어갔는지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런 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컨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컨버전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터레이션 수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이퀘이션의 수렴 정도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특정 우리가 원하는 값, 그러니까 뭐 아웃렛의 템퍼러처라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데까지가 바로 수렴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포트 데피니션을 수렴 조건으로 입력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수렴을 하는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 데피니션이라는 게 과거의 서페이스 모니터가 이름이 좀 변경이 된 건데요. 훨씬 더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New 누르고 서페이스 레포트 에어웨이티드 에버러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특정 베리어블과 그리고 어디에서의 값을 볼지 레포트와 플롯을 할지를 부분을 설정을 하고 OK를 하면은 실제 계산을 수행을 하면서 원하는 값의 아웃렛의 속도 값이 레포트 컨솔 창과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 표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편하고 빠르게 이전보다 그래프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레포트 관련돼서 기능이 추가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레포트 아웃라인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레포트 아웃라인을 클릭을 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레포트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CFD 포스트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었는데요. 익스포트 레포트를 누르면서 HTML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사전에 만들어 놓은 레포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형태에 지금 해석한 아까 거기서 클릭한 모든 값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값을 볼 수 있고요. 레지듀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때 레지듀얼 값, 그 다음에 컨투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확대와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NCS 뷰어의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위치에 실제 값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포트의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다크 모드가 아닌 디폴트 모드의 창입니다. 이 부분은 파일 프레퍼런스에 가서 어피런스에 보면은 디폴트나 다크 모드 여러 가지 형태의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NCS 최신 버전의 플런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 예전에 비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직관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쉽고 빠르고 편한 거에 상당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